안녕하세요. 이지토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찰리 멍거도 극찬한 돈 버닌 7가지 원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소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상 끝까지 들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원칙들이 사실 수천 년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현실에 대입해봐도 놀라울 정도로 잘 들어맞는다는 게 참 흥미롭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고대의 지혜에서 뜬구름 잡는 소리는 싹 걷어내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행동 강령을 뽑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사실 복잡한 현대 금융 이론보다 어쩌면 더 본질적인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기술은 변해도 돈 앞에 인간 본성은 그대로니까요. 자, 그럼 바로 그 첫 번째 원칙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먼저 당신의 지갑부터 채워라.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수입의 10%는 무조건 떼서 나한테 먼저 주라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가장 먼저입니다. 보통 월급 받으면 카드값, 대출이자 이런 식으로 남에게 줄 돈부터 다 나가잖아요. 그렇죠. 통장을 그냥 잠시 머물다 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정작 나를 위한 몫은 없거나 있어도 아주 맨 나중으로 밀려나게 되거든요. 이 원칙은 그 돈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으라는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요구인 거죠.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나한테 먼저 줄 돈이 어디냐. 이미 다 이름표가 붙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그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이게 10%라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단 1%라도 괜찮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돈의 주인은 나다. 라는 그 주도권을 가져오는 심리적 행위가 핵심이에요. 먼저 떼는 사람은 그 순간 투자자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작은 행동이 생각의 틀을 바꾸는 스위치가 되는 거죠. 와, 투자자의 정체성이라 그 말이 확 와닿네요. 돈을 다루는 기술 이전에 마음가짐의 문제군요. 좋습니다. 그렇게 제 몫을 먼저 챙겨서 투자자로 첫 발을 뗐다면 이제 두 번째 원칙, 지출을 통제하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그렇죠.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순 없으니까요. 여기서 재밌는 게 이 고대 바빌론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득이 늘면 씀씀이도 같이 커지는 거요? 네. 필수 지출이라 부르는 돈은 의식적으로 억제하지 않는 한 수입에 맞춰 늘어난다. 이 문장이 딱 그 말이잖아요. 이건 그냥 우리 본성에 내장된 함정 같은 겁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필요랑 욕망을 구분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참 어렵단 말이죠. 요즘은 생존에 필요한 필요의 기준 자체도 되게 높아졌고요. 이걸 구분하는 좀 현실적인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요. 핵심은 이걸 안 사면 내 삶의 본질적인 기능이 멈추는가,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출퇴근 교통비는 필요지만 그냥 더 편하자고 매일 택시를 타는 건 욕망에 가깝겠죠. 그 경계를 스스로 정하는 훈련이 필요하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수입의 90% 안에서 사는 예산을 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예산을 족쇄가 아니라 내 꿈으로 가는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요? 그 비유 좋은데요? 네, 예산은 돈을 못 쓰게 막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목표를 향해 돈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지출을 통제하고 종잣돈을 모았다면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군요. 네 번째 원칙. 당신의 돈이 돈을 벌게 하라. 네, 드디어 부의 증식 단계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돈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야 해요. 우리가 아는 노동소득은 내가 멈추면 소득도 멈추잖아요. 그렇죠. 제 시간을 갈아 넣는 거니까요. 하지만 자본소득은 다릅니다. 내 돈이 나 대신 24시간 일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거죠.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바로 이 자본소득에서 나옵니다. 책에 나온 황금노예라는 비유가 진짜 강렬했어요. 내가 모은 돈 하나하나가 나를 위해 일할 노예 군단이고 또 그 노예들이 새끼를 쳐서 군단이 불어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복리의 힘을 정말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비유죠. 처음 은화 열납이 50년 만에 거의 170배가 되는 이야기처럼 처음에는 그 속도가 되게 더디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초반에는 정말 티가 안 나죠.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증식 속도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그래서 단 한 푼이라도 빨리 황금 노예로 만들어서 일터로 내보내는 그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첫 배당금이나 이자를 받아보는 그 경험 말이군요. 바로 그거죠.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돈이 들어오는 그 짜릿한 경험. 그걸 한번 겪고 나면 돈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그 짜릿함이 정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겠네요. 하지만 그렇게 돈이 불어나는 재미에 막 빠져 있을 때, 가장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네 번째 원칙, 돈을 잃지 말고 지켜라. 맞습니다. 워런 버핏의 제1원칙과도 똑같은 말이죠. 사실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시장이 막 뜨거울 때는 다들 이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벽돌공에게 보석을 사오라고 시켰다가 유리 조각을 받았다. 이 이야기가 핵심을 찌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섣불리 뛰어들거나 전문가가 아닌 사람 말만 믿고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럼 믿을 만한 전문가는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요즘은 너도 나도 전문가라고 하니까 옥석을 가리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사람이 정말 자기 돈과 시간을 들여서 그 분야를 경험해 봤는가. 그리고 둘째,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의 성공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가. 이걸 봐야 합니다. 막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약속하면서 탐욕을 자극하는 사람은 일단 경계해야 합니다. 진짜 전문가는 달콤한 수익 이야기보다 발생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 즉 리스크부터 설명해 주거든요. 결국 투자는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기술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돈을 벌고 불리고 지키는 이 핵심 기술까지 봤는데요. 처음 4가지 원칙이 불을 쌓는 엔진이라면 나머지 3가지 원칙은 뭐랄까 그 불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차체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차체가 부실하면 금방 망가지니까요. 5번째 원칙,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라. 즉, 내 집을 소유하라는 조언이 바로 그 시작점이죠. 근데 이 부분은 요즘 시대에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어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내 집 마련이 오히려 재정적인 족쇄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원칙의 핵심을 소유 자체가 아니라 주거 안정성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잦은 이사나 불안정한 주거 환경은 에너지를 엄청나게 갉아먹거든요. 돈 버는데 집중해야 할 정신적 자원을 엉뚱한 데 쓰게 되는 거죠. 불필요한 걱정 없이 집중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를 만들라는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베이스 캠프를 구축했다면 다음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야죠. 6번째 원칙, 노후와 가족을 대비하라. 이건 일종의 보험 같은 역할이겠네요. 그렇죠. 질병이나 사고, 실직 같은 인생의 암초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안정장치 없이 불을 쌓는 건 살얼음판 위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의 위기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이건 미래의 불안감을 없애고 현재에 더 대담하게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심리적 안정망이 되어줍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원칙입니다. 돈 버는 능력에 투자하라. 어찌 보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걸 사실상 0번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자신야말로 최고의 자산이니까요. 시장 상황은 변하고 투자처도 흥했다 망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의 지식과 기술, 경험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거든요. 결국 내 몸값을 올리는 게 가장 수익률이 높고 확실한 투자입니다. 듣고 보니 이 7가지 원칙이 다 따로 도는 게 아니었네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었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나 자신에게 투자해서 소득을 늘리고 7. 그 소득의 일부를 먼저 떼고 1. 새는 돈을 막아서 2. 그 돈이 일하게 만들고 3. 위험으로부터 지키면서 4. 그 모든 과정을 안정적인 집 5와 미래 대비 6이라는 튼튼한 그릇에 담아내는 과정이죠. 정말 그렇네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큰 울림을 줍니다. 부는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오랜 시간 검증된 지혜를 꾸준히 실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보상이다. 부는 운이 아니라 법칙의 결과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풍요를 누리는 것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7가지 원칙 중에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반대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원칙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뭘까? 아마 그 답 안에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숨어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